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연금 뜨거운 감자죠. 생활비가 없으니까 당장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 그러면서요, 덥석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바로 가입하면서 200만 원의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낸다.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속으로 골마 터지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썼고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결정을 한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소중한 엄청난 금액의 주택을 고금리 월복리 이자로 날리는 비용을 맞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쓰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돈 버는 은퇴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라리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차라리 돈을 썩혀서 버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요. 호텔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연금은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가입 강화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300%, 500%, 1000% 가능합니다. 기타 공적연금도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5대 공적연금은요,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000년을 살더라도, 무드셀라처럼 거의 1000년을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요, 1년에 1000만%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화폐 개혁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나든 뭐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가치로 지속적으로 그 물가를 체증해서 반영해서 현재 가치 화폐의 구매력은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하고 4대 공적연금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거니까 최고의 연금이고요. 이런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상품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품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호텔에 살라고 할까요? 제가 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시신 스틸러 굉장한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이었죠. 남포동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포동 영화 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모텔에서 거주한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 특종 TV인가 그걸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모텔에서 살까요?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텔에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텔에 사는 거, 모텔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호텔에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죠. 꼬망송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이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호텔에 산다면, 모텔은 3만 원, 4만 원, 장기 투숙한다면 3만 원, 4만 원이 아니라 만 원, 15,000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방에 따라서. 호텔 숙박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가수가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로 예전에 700만 원, 103평대 정도 되는데요. 700만 원 썼다. 아니면 2천만 원 이상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싸죠. 스위트룸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일반 호텔 숙박료는 그다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성급, 6성급 호텔도 좀 작은 평수는 그다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평형대 호텔 레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위트룸에 700만 원, 2천만 원씩 쓰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완전히 폭망이죠. 자, 그런데 만약 하루 호텔 숙박료가 20만 원이라면 한 달이면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7,2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 집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사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호텔에 사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한번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해서 주택연금 가입하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정액종식령으로요. 288만 2천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요. 65세 때 바로 지급하고요. 당장 생활비 되겠죠. 하지만 70세, 75세, 80세, 90세, 95세, 100세, 120세 똑같이 288만 2천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로 똥값이라는 것이죠. 그 돈으로 현재 가치로 노후 생활비 충당은요. 가면 갈수록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기본적으로 288만 2천 원 받는데 노후 생활비 한번 쓰는 항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당연히 들어가고 주거 강연비 들어가겠죠.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종부세, 주택 및 가전 직기 비품에 대해서 수선 비용 및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또 들어갑니다. 교통비, 통신비, 기타 비용들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의료비 엄청나게 들어가죠. 간병비도 들어갈 수 있고 경조사비, 여행비, 취미 활동비, 기타 회비 등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런 것들 대부분은 뭐 식비 관련된 거 말고는요, 호텔에서 쓸 때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288만 2천 원, 당장은 어떻게 생활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금액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부부는 생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돌아가시면 주택은 고금리 월복리 이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2배, 3배 더 많은 이자를 물어서 주택은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한다면 절대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노후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정말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288만 2천 원 가지고 썼지만 내년도에는 250, 그 이후에는 20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20만 원의 값어치도 안 되는 돈으로 노후생활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때 288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적용 시에 75세 때는요 288만 2천 원이 아니라 202만 원밖에 안 됩니다. 85세는 142만 원. 벌써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95세는 9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딸랑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러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수할수록 주택연금 가입한다면요 노후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물가가 3.6%가 뭡니까? 미국처럼 8, 9%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껌값, 형편없는 똥값의 연금으로 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5세까지 살 경우 31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은요, 현재 코픽스 금리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4.96%그 연보증률까지 포함하고요. 그랬을 때 한번 가상금리까지 포함했을 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까지 대부분 살 수 있잖아요. 여성이 사는 경우가 95세라는 거죠. 남성이 90세 살고 여성이 95세 산다면 똑같은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이죠. 총 원리금은 26억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원금은 10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15억 4,850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작은 연금액으로 생활하기도 힘든데 주택을 당연히 날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근데 100세까지 장수한다면요 35억 5,228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이자만 2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4%가 아니라 6%까지, 과거에 얼마 전에 6%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요 이자 23억이 아니라 43억 53억 그 이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죠. 결국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노후생활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도 날리게 된다는 것, 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있지만은요, 이거 세계 9대 불가사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뭐 옵션 모형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교수가 한국에 오면서 그와 십수년 전 얘기인데요. 주택연금은 한국에 있어서 은퇴자한테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잘못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월복리 이자 계산 안 했거든요. 2%일 때는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2.5%, 3% 올라갈수록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린다는 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 호텔에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세후 여러 가지 뭐 세금 내고 16억 5천만 원으로 호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 비용이 1일당 20만 원이라고 할 때 주거 관련 비용은 전혀 내지 않거든요. 관리비, 유지보수비, 인터넷, 세탁료 그리고 청소도 무료로 해주고요. 노인들한테는 정말로 최대 행복이 아닐 수 없죠. 만약에 33평짜리, 40몇 평짜리 아파트 산다면요. 청소하느라고 힘듭니다. 허리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청소해 줍니다. 침대 시트 갈아주고 다 청소해 줍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나간 사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죠. 또한 호텔에 장기 투숙하니까 장기 투숙 안 해도 호텔 조식을 부부가 공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식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만드는데
여러분요,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요, 굉장히 큰 고민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 밥 차려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식 공짜로 아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먹고요. 점심 저녁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저의 저서가 9종이 있는데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라고 하는 요 세 종만 제가 선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이북으로 판매 중인데요.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요. 손익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1일당 20만 원 들어가고 한 달이면 600만 원이고요. 1년이면 7,200만 원, 10년이면 7억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31년이면 22억 3,200만 원 들어가니까 16억 5천만 원 갖고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처분 후 금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호텔 비용이 저렴한 거 10만 원 내외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16억 5천만 원 가지고 11억 정도 내고도 돈이 남죠. 하지만 또 호텔이 아니라 가끔은 아주 저렴한 레지던스에 살 수도 있습니다. 몇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삶의 주거 형태를 많이 바꿔가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호텔 아주 비싼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억 5천만 원을 부부가 저축은행에 3% 4% 저축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4% 현재는 3%대인데요.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1년에 세후 5,58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반반씩 나눠서 들어간다면 종합과세 부분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호텔비는 7,200에서 5,584만 원을 빼니까 1,616만 원만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1년 동안에 5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된다면 16억 5천만 원의 원금은 그대로에다가 5억 정도만 쓰니까 11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호텔에 20만 원짜리 호텔에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호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죠. 전국 체인점에 갈 수도 있고 체인이 아니더라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여수, 제주도 아니면 충청권 아니면 강원도권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키나와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본, 태국, 필리핀 기타 등등 원하는 대로 가서 한 달 동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 살면서요,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또 남쪽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고요. 동절기 때는 또 따뜻한 곳에 하와이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키나와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캠핑카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캠핑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운전해야 되고요.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엄청납니다. 화장실 오염수 다 갈아야 되고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특히 연세 들면서 장기 운전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체인점이 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호텔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아니면 제주도 살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호텔 내 부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숙할 경우 할인도 가능하고요. 물론 전월세로 살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전세로 산다면은요, 돈 맡겨놓고 그 호텔이 망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도 좀 싸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저는 호텔에 살라고 꼭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은 반드시 호텔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호텔 살지 않더라도 그 효과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고 주택으로서 임대 차익, 매각 차익, 기타 등등 수익 창출 부분을 일으켜 갖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호텔도 살고요, 지방도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집을 날리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도 있겠죠. 가령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이라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을 17억짜리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해서 11억 원,
임대보증금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만끽할 수 있죠. 200만 원 플러스 10억 원 가지고 11억 원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은 2년 단위로 또 1억 원씩 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비앙 로즈가 바로 펼쳐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민연금 200만 원, 웬만한 사람은 200만 원 받거든요. 부부라면 300만 원도 받고요. 400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연금으로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호텔 생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억하심정으로 너무 심하게 세게 나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저 같으면은 주택연금이냐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호텔 생활할 것이냐. 와이프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살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주택이 좀 크다면은 임대보증금만 가지고서 팔지 않고도요, 그 임대보증금으로 호텔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뭐 지방에 뭐 아니 지방이나 아니면 소도시에 3억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세 보증을 두고서 주거지를 거기다 해놓고 마음대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패러다임 전환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삶이 꿈꿔집니다. 근데 주택연금 가입하면서 이자 안 낸다. 제 집에 사니까 편하다. 편하지 않습니다. 이자 속으로 골마간다고 그랬잖아요.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 그리고 자기 집에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어떡할 겁니까? 설거지부터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그 반찬 만드는 거 그 세탁, 청소 이것부터가 일단 식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할 바에는 저랑 좀 상담하셔갖고요. 호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지만 세상 일은 항상 이익만 보고 살 수 없으니 손해도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제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학교에 간다고 모두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치더라도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고요.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 편에서 방송을 하고요.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라. 국민연금 가입 강화하라.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하면 완전히 인생 망친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억하심정으로 반대의 길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설픈 전문가들 제가 전문가들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CFP 교수를 했고요. AFPK 그 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 열 몇 개의 과목이요. 전 과목 다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어설픈 전문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특히 또 무엇인가 연금보험, 정신보험, 기타 금융상품 파는 사람들은요. 어설프지 않더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